안녕하십니까. 여론의 모든 것, 여론고수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건강 잘 유지하시고요. 워낙 날씨가 이렇게, 변화가 변덕스럽다 보니, 또 예측을 하기도 힘들다 보니, 온열질환이나 또는 갑자기 내리는 비 때문에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습니다. 항상 주변을 또 스스로를 잘 이렇게 살펴서 건강도 유지하고 안전 대비를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입니다. MBS 여론조사, MBS 여론조사가 전화면접 조사, 우리가 이제 주로 이제 전화면접 조사를 기준으로 해서 분석을 중심으로 해드리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38%인가요? 그 이 정도면 올해 들어 뭐 최고치 수준 정도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윤 대통령 지지율이 올해 38%까지 간 게 지난 7월 초에 한 번 있었어요. 예. 이번에 두 번째고. 그래서 올해 들어서 최고치를 다시 찍었다. 예. 최고치를 다시 찍었다. 그리고 작년부터 이렇게 쭉 봐도 예. 다 기억을 하시겠지만은 작년 5월 초에 이제 취임을 했으니까 그 당시에는 50% 이상 60%에 육박하는 그런 지지율이었다가 그 이후에 계속 떨어졌잖아요. 예. 계속 떨어지면서 작년 5월달, 6월달까지는 긍정평가가 50% 위였지만은 7월달부터 밑으로 떨어지면서 30%대로 떨어졌단 말이에요. 예. 그때부터 봐도 지금 최고치예요. 작년 7월달부터 봐도 지금 그 가장 최고치까지 올라갔고, 예. 그러니까 그 이후에 40%를 돌파한 적이 없었는데, 이제 만약에 이제 이번 주에 한미일 정상회담과 뭐 여러 가지 이제 캠프 데이비드 거는 아직 포함이 안 된 겁니다. 반영이 안 됐죠. 반영이 안 됐는데 그게 뭐 긍정적으로 반영이 만약에 된다면 뭐 긍정적일지 부정적일지 중립적일지는 뭐 더 두고 봐야겠지만 예. 뭐 반영이 돼서 40%를 넘는다면 그러면은 내년 총선과 관련해서도 상당히 청신호다. 예. 여권으로서는 일단 궁금한 게 그동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또 서울 양평간 고속도로 이슈 또 뭐 크게 영향은 없는 것으로 수치상 해석이 되지만 새만금 세계 잼버리 대 좀 국정 운영에 있어서 특별히 뭐 호재라 그럴까요? 뭔가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도움이 될 만한 그런 특별한 이슈는 없었는데 그래도 지지층들이 더 결집하고 올라가는 이유 이건 어디에 있다고 봐야 될까요? 그 방금 말씀하셨던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뭐 예. 양평 고속도로 관련도 사실은 여야가 견해가 이제 엇갈리는 부분이고, 그리고 여야 지지층도 그 견해가 엇갈리고 있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일방적인 문제는 아니란 말이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반대로 뭐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은 2021년인가요? 뭐 저기 전당대 돈봉투 사건. 예. 그건 일방적인 사건이잖아요. 이건 뭐 여야가 견해가 엇갈리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돈봉투 받았다. 하는 거는 뭐 그 다 여야의 이슈가 아니라 그건 민주당의 이슈다. 민주당의 그 불리한 악재죠. 그 이미 누굽니까? 저 구속까지 됐잖아요. 윤관석 구속. 그리고 누굽니까? 김남국 의원 코인 투자 논란. 그것도 그냥 일방적으로, 야, 왜 그렇게 엄청난 돈을 회기 중에, 뭐, 회기 열리는 시간까지도 해가지고. 의정활동 기간 중에도 거래를 했고. 그리고 액수 자체가 상상을 초월한 액수고. 예. 그럼 그냥 일방적인 악재예요. 일방적인 악재. 그리고 김은경 혁신위원장의 노인 폄하 발언. 그것도 그냥 일방적인 악재예요. 그거는. 근데 지금, 원전 오염수 논란도 사실 우리나라 정부가 오염수 방출하는 것도 아니고, 일본이 방출하는 건데, 그것도 일본도 뭐 자기 혼자 마음으로 방출하는 것도 아니고, 다 IAEA나 WHO의 관련해서 이제 다 보고서가 있었고.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곳에서는 존중한다라는 이야기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게 왜 현 정부의 탓인가? 그게 현 정부의 탓으로만 돌린다는 거에 대해서는 또 상당수의 여권 지지층들이나 중도층이 볼 때는 약간 의아한 부분이 있는 거죠. 원전 방류하는데 왜 우리나라 대통령이 욕으로도 먹어야 되지? 그 부분은 이제 그게 있는 거죠. 그런 특별한 호재가 없더라도 이런 민주당의 공세에 대해서 오히려 분노한 보수 지지층들이 더 결집한 결과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몰라도
야, 이거 너무 무리한 공세 아닌가? 이거 왜 이렇게 그 뭐든지 공세를 펼치잖아요. 예. 뭐 서울 양평 고속도로도 뭐 이게 그 김건희 여사 땅이다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논란이 있어갖고 여권에는 또 부담스러운 이슈인 건 틀림없지만 네. 그렇지만 또 그 원안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그 당시 또 야당 소속 민주당 소속 지자체장과 또 관련 있는 땅이다. 이것도 결국은 또 이게 여야가 맞서는 부분이 맞서는 부분이고. 됐다라는 거죠. 또 뭐 강화 IC를 설치하느냐 마느냐. 그렇죠. 이것도 있고,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호재는 없었어요. 특별한 호재는 없었지만은 이게 악재로 작용해서 지지율을 끌어내릴 그건 아니지만 제가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이런 부분에서 그러니까 야당 입장에서도 뭔가 반성하거나 뭐 아니면 뭔가 개선하거나 뭐 바뀌거나 그럴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그냥 일방적으로 몰아붙이고 있다. 그러면은 이건 국정 발목 잡기 아닌가? 이거 왜 저렇게 이게 사사건건 싸움이 나지? 뭐 그런 식으로 보는 분들이 많아서 국정 발목 잡기에 대한 오히려 반사적으로 결집을 했다. 이렇게 볼 수도 그렇죠. 있겠네요. 여권 결집을 작동시키는 계기가 됐을 수도 있다. 특별한 후재가 없었어도. 예. 근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몇 퍼센트입니까? 이제 대선 득표율이 47.8%인가요? 뭐 그렇습니다. 48.56%. 48%가 넘잖아요. 네, 5, 6%. 그러니까 네. 국민의 절반 정도는 지지층으로 원래부터 갖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이 부분에서 일부가 이제 뭐 국정 초반에 실망을 했다든지 기대감이 못 미치다든지 해서 빠져나간 분들이 있었겠지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또 이제 결집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항상 지지율은 거기서 이제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이제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렇다면 MBS가 14일, 15일, 8월입니다. 16일까지 실시한 조사 보면은 이 캠프 데이비드는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근데 참 다른 순방에 비해서는 굉장히 또 각별합니다. 한국과 미국과 일본 또 최초로 캠프 데이비드에서 원칙과 정신도 이야기하고 또 여러 가지 또 끈끈한 관계가 더 밀착되는 또 북핵 대응하는 이야기도 지금 결과물로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지지율이 더 올라가지 않을까요? 이게 더 올라갈지 아니면은 뭐 한 1, 2%라도 올라갈지 뭐 2000%라도 올라갈지 아니면 어떻게 될지는 이제 좀 약간 결과를 조금 더 지켜봐야겠지만 뭐 이 방송을 보실 때쯤이면은 이제 그 결과가 어느 정도 이제 윤곽이 드러나겠지만 여론에 반영이 될 텐데 네, 드러나겠지만 이것도 사실은 뭐 일방적인 여권에 유리한 이슈라고 여권은 생각하겠지만 이거는 또 야권도 야권 나름대로의 또 어떤 공세의 그 빌미를 찾아내려고 할 거예요. 일본도 있고 뭐 또 북중러가 더 또 견제를 하지 않겠냐 이런 또 이야기인 그렇죠. 거죠. 네. 이게 지금 한미일 그 외교안보 협력 체제를 오늘 나온 것도 보니까 불가역적으로 만들겠다. 예. 그리고 이제 되돌릴 수 없을 정도로. 되돌릴 수 없을 정도로 이거를 강력하게 이제 정례화시키고 예. 이거를 이제 만들겠다라고 하는 게 그리고 인도 태평양까지 어떤 북중러의 위협이 있을 때 공동 대응하는 뭐 이제 그런 체제가 확고해지겠다. 지금까지는 인도 태평양 쪽에 그 미국의 이 군사 협력 체제에 쿼드가 있었죠. 예. 한국은 빠져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네. 이제 한국이 포함되는 거가 이제 기정사실화 된다. 그것도 이제 그렇다라고 했을 때는 야당 입장에서는 야 우리가 왜 화약고에 들어가나? 뭐 이건 북중러와 그 미국을 중심으로 한 그 인도 태평양 미를 중심으로 한 이제 그 방어 체제에 왜 한국이 그 화약고에 우리가 같이 손붙잡고 들어가야 되냐? 한국의 어떤 전운이 더 강해지는 거 아니냐? 이런 또 뭐 전쟁 우려론을 제기한다든지. 전쟁 우려론을 제기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요. 지금까지도 많이 그래왔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전쟁에 한 발자국 더 가까이 가는 거 아니냐, 뭐 하는 그런
사실 전쟁이라고 하는 부분은 모든 국민들이 피했으면 좋지, 뭐 누가 예. 일부러 전쟁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럼요. 그런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예를 들어서 미중과 등거리 균형 외교를 해야지 왜 굳이 그렇게 하느냐라고 하는 그 의견도 충분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예. 그쪽으로 야당은 상당히 강력하게 어필을 할 가능성이 있어요. 또 이제 그게 지금 대통령 지지율에 별로 타격이 되지 못하는 새만금 이슈에서 또 전환하는 그렇죠. 그런 또 전략일 수도 그렇죠. 있겠네요. 자, 캠프 데이비드 협정, 캠프 데이비드 협정이 아니고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까지 포함되면 또 대통령의 지지율은 어떤 변화가 있을지도 다음 방송에서는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